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가 논란 끝에 2월로 연기됐습니다. 선관위가 새롭게 꾸려지면서 후보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예장 대신 서포터즈단이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도시교회 교인들이 고향교회를 방문하는 캠페인이 전개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기독교 고전을 재출간하는 고전 백선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후보 자격 논란이 일었던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선거가 2월로 연기됐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법원에 신청한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이 인용됐기 때문인데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롭게 꾸려지면서 후보자 명단에 누가 이름을 올릴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선거는 후보 등록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정기총회를 하루 앞두고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됐습니다. 후보자로 나선 전광훈 목사가 자신이 제출한 서류를 반려당하면서 낸 대표회장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겁니다. 대표회장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2018년 1월 30일 실시 예정인 채무자의 대표회장 선거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엄기호 대표회장의 임기가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총대들은 공동 대표회장 가운데 연장자인 보수합동 김창수 목사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새로운 선관위가 꾸려지게 됨에 따라 단독 후보로 나섰던 김노하 목사를 비롯해 서류가 반려됐던 엄기호, 전광훈 목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김노하 목사의 이단성 문제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아성 여의도 총회가 신학적 입장에 대한 공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김노하 목사는 과거 김풍일이란 이름으로 활동할 당시 보혜사를 자처하고 비유론, 영생불사론 등 신천지 이만희의 사상과 유사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노하 목사 측은 성경 해석에 논란이 되는 부분을 시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가 4달 중 열릴 예정인 가운데 마무리가 어떻게 매듭 지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한국교회의 헌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장 대신 총회는 교단 차원에서 올림픽 서포터즈 활동을 펼칠 계획인데요. 강릉 현지교회에서 진행된 발대식 현장에 홍희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태극기를 상징하는 빨갛고 파란 스토를 두른 성도들이 열정적인 모습으로 찬양을 부릅니다. 예장 대신 교단 소속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복음 전파를 위한 헌신을 결단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번 올림픽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올림픽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한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죠. 보세요. 선수 가운데 한 사람이 돌아가서 그 민족을 얼마든지 복음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날 행사엔 전국 각지 1,5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대신 서포터즈는 96개 올림픽 참가국을 전국 노회별로 나눠 각국 선수들의 원활한 경기 진행과 안전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또 그 기도에 의하여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대신 서포터즈단은 한국교회의 연합으로 먼저 출범한 평창 기독 서포터즈단과 함께 올림픽 기간 동안 기도로 헌신할 계획입니다. 또 한국을 방문한 각국 선수들과 관람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섬기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 방문 계획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고향교회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농어촌 교회의 영적 활기를 되찾아주는 캠페인이 펼쳐집니다. 한국교회 싱크탱크 미래목회 포럼은 올해로 13년째 고향교회 방문하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고향교회에 방문해 이들을 위로하자는 취지입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이를 위해 주보 광고면에 고향교회 방문 소식을 게재하고 고향교회 방문 주간 교회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또 고향교회 예배에 참여해 영적 활기를 높여주고 작지만 귀한 헌금을 나누며
고양교회가 재정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돕자고 호소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설 명절 전까지 김봉준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별 교회들을 차례로 방문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기독교인들에게 사랑받아온 고전을 선정해 재출간하는 고전 백선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성도들이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동총회는 오랫동안 사랑받은 고전들을 원문에 충실하도록 번역하고 성도들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풍부한 주해를 달아 새롭게 펴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계현 총회장은 4차 산업혁명이란 급속한 변화 속에서도 기본적인 신앙교육은 무척 중요하다며 특별히 교회가 앞장서 양질의 서적을 널리 전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판 자문위원을 맡은 총신대 김광열 교수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마무리한 지난해 말부터 이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며 출간될 고전들을 통해 실제적인 교회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합동총회 출판부는 현재 존 번연의 철로역정을 번역 중에 있고 앞으로 교부 어거스틴의 전집 시리즈와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등 교회사적으로 의미 있는 고전 100권을 지속적으로 출간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해 대표직 사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안 대표는 31일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통합을 둘러싼 당내 갈등을 중재해 주시는 분들이 통합에 함께해 준다면 2월 13일 통합신당 창당 후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그러나 과거 리베이트 의혹 때 책임지고 뒤로 물러나 있던 때와는 다를 것이라며 당내 직책과 관계없이 전면에 나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통합 이후 공동대표 체제를 논의해왔는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스키 국가대표팀이 31일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 공동훈련을 펼쳤습니다. 통일부는 우리 대표단 45명이 공동훈련 참가를 위해 방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팀은 2월 1일 공동훈련을 마친 후 항공기를 통해 강원도 양양으로 귀환하며 귀환 항공기엔 북측 대표단이 동승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에 방문한 우리나라 대표팀은 평창 올림픽에 직접 출전하는 선수들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70대 이상의 인구 이동률이 10년 새 거의 반토막이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나이 든 부모가 배우자와 사별하더라도 자녀와 함께 살지 않고 살던 곳에 머무는 현상이 두드러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70대 이상의 인구 이동률은 7%로 지난 2007년 12.1%에 비해 절반 수준을 보였습니다. 80세 이상의 이동률도 같은 기간 14.5%에서 8.2%로 역시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전체 인구 이동률은 18.5%에서 14%로 소폭 감소했지만 감소폭이 가파르단 것이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고령층의 이동률이 감소하면서 1인 노인 가구가 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경제적 지원과 복지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또다시 한국을 상대로 최대 45%의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현지 시각으로 30일 한국에서 수입해오는 일부 기계 부품에 최대 45%의 관세를 매기기로 예비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윌버로스 상무부 장관은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지만 우리 무역 파트너들은 규칙을 따라야 한다며 최종 판정을 내리기까지 모든 정보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량은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약 644억 원 규모입니다. 국내 기업으론 도레이 케미칼 코리아가 이미 16.48%의 관세를 맞은 바 있습니다. 로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을 강화해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서 미국 산업을 지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번 판정으로 수출 시장 왜곡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에서 동남아시아 축구 역사상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이룬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박항서 감독과 코치진, 선수들이 탑승한 베트남 귀국 비행기 내에서 비키니 차림의 모델들이 쇼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베트남 민항청은 기내 비키니 쇼를 벌인 비에젯 항공사에
우리 돈 189만 원 수준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에젯은 지난 28일 중국 창저우에서 베트남 하노이까지 운행하는 항공편에 비키니 차림의 모델들을 태웠습니다. 모델들은 기내에서 선수들과 코치진이 앉은 좌석 사이의 통로를 걸어다니며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민항청은 비에젯이 허가 없이 이런 쇼를 했다며 이는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성추행 논란을 빚고 있는 전 법무부 소속 안태근 검사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기윤실은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교회에서 회개했다고 간증한 안 검사는 피해자인 서지연 검사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1월에 주목하는 시선으로 현송월을 바라보는 불온한 시선들을 선정했습니다. 교회협은 삼지연 관현악단 현송월 단장 박람과 관련한 우리 언론의 오보는 대중의 반북 정서를 부추기고 정부의 전향적 대북 정책을 가로막는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구세군이 설 명절을 맞아 내달 8일 서울역 광장에서 사랑의 쌀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구세군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 명절 선물을 나누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예배학회가 2월 5일부터 7일까지 마포구 신촌 성결교회와 종로구 종교교회에서 2018 예배 컨퍼런스를 엽니다. 감신대와 서울신대, 실천신대, 이화여대, 장신대 등 학회에 소속된 신학교가 공동으로 마련한 첫 컨퍼런스입니다. 빛을 따라 생명으로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에선 성금요일 예배, 이머징 예배 등 다양한 형태의 예배가 7차례 드려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